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성원입니다. 네, 그 2강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은 모두 문제 풀고 할 거라고 선생님이 믿어요. 네, 여러분 잘 지냈죠? 잘 지냈죠? 하이, 반갑습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내용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직업 가치관 문제인데, 직업 가치관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업 가치관을 먼저 이야기해 주자면, 모든 걸 다 정확하게 암기할 수도 없고 학습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가치관은 사실 만들고자 하면 만들 수 있고, 특히 가치관보다 가치는 더욱더 만들고자 하면 만들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하기에 말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모든 걸 공부할 필요도 없고, 네,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문제 속에 답이 있으니까 그것만 잘 보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근데 관련된 내용은 그냥 알고는 있자라는 겁니다. 하나씩 볼까요? 직업의 가치입니다. 가치관 하기 전에 가치. 자, 여러분, 그 직업의 가치는 이제 선생님이 여기 특징 같은 거라고 했고, 네, 그 다음에 가치관은 선택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선생님이 내용을 좀 준비했어요. 볼까요? 자, 여러분, 그 어떤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면 고음 처리를 완벽하게, 완벽한 춤, 완벽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징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특징도 있어요, 이 가수는. 그리고 또 다른 가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가수는 그냥 보통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발음은 똑같이 좋은데, 네, 보통의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건 뭐죠? 이 가수의 가치, 특징, 그리고 이 가수의 특징 같은 것을 지금 알아냈어요. 맞나요? 네, 이건 이제 특징들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가치관을 좀 이야기해 봅시다. 가치는 특징들이라고 했고, 네, 가치관은 뭐냐?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학교 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힐링 콘서트를 열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수 중에 누구를 섭외하는 게 맞을까요? 네, 당연히 네, 이거 비래. 그 초록 색깔 머리를 섭외하는 게 맞겠죠. 이해가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 폭력 피해자를 위한 콘서트를 열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죠? 네, 어때야 되죠? 적어도 그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준 적은 없어야겠죠. 이게 뭐죠? 피해 준 적이 없는 기준으로 뽑아야 되는 거죠. 정말 만약에 노래 실력으로만 뽑는다라고 하면, 노래 실력으로만 선택을 한다고 하면 분홍머리가 뽑힐 겁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는 선택 기준이 뭐죠?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한 선택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게 가치관이다라고 그냥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계속 봅시다. 자, 직업의 가치입니다. 자, 직업의 가치는, 자, 개인이 직업과 진로를 바라보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바라보는 그 직업의 특성 같은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직업을 선택하고 개인이 직업을 영위하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신념 체계를 의미하고, 네, 직업과 개인이 직업 가치에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삶과 직업 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이 내용을 정확하게 뭐 딸딸딸딸 외우기보다는, 사실 수능은 외우는 시험이 잘 안 나오죠. 네, 활용하는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이거만 알면 됩니다. 다시. 자,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게 뭐죠? 직업에 원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업에 원하는 가치는 직업에 원하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직업의 가치는 뭐냐?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네, 이게 가치, 그냥 단순히 가치 이 두 글자만 적혀 있으면, 이상해요. 이 두 글자만 적혀 있으면 사실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가치, 그리고 이 직업의 가치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가치와 그다음에 직업의 가치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띄어쓰기가 없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합치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직업의 가치, 지금 이게 뭐죠? 다양한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 뭐 성격 같은 겁니다. 네, 성격이고,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EBS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건데 보면 엄청 많아요. 자, 직업의 가치 중에 봉사도 있고, 뭐 직업 안정도 있고, 지식 추구도 있고, 뭐 인정도 있고, 많죠. 근데 여러분 지금 선생님 내용은 안 적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고 내용을 예측해 보세요.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자, 애국에는 어떤 애국적인 가치를 가진 직업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군인이 떠오르죠. 맞습니다. 근데 군인뿐만 아니라 뭐 소방관, 뭐 경찰 이런 사람들도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니까 그것도 볼 수 있죠. 자, 몸과 마음의 여유 이거는 뭐죠? 돈보다는 좀 여유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변화 지향은 뭐죠? 맨날 틀에 박힌 일을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 내용을 딸딸딸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내용이 제시되면 이 문장은 이걸 의미하는구나라고 유추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딸딸딸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자, 이번엔 직업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직업 가치관은 뭐라 했죠? 직업 가치관은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다양한 직업을 갖는 거죠. 만약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 투자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건 문제에서 명확한 기준이 주어진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 명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해석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있냐를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기준이 주어졌구나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 예시로 문제를 지금 준비했거든요. 자, 이런 봅시다. 자, 불닭 볶음면은 맵다. OX 대답해 볼래요, 여러분? O? X? 누군 잘 먹어요? 아니요, 저는 못 먹어요. 자, 이거는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문제예요. 왜냐하면 불닭볶음면이 맵다라고 하면 이 기준은 누가 제시한 거죠? 뭐 대한민국 사전에 적혀 있나요? 불닭볶음면은 매운 라면이다 이렇게 적혀 있나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맵다라고 단순히 적혀 있으면 이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문제는 더더욱더 수능의 출제는 불가능합니다. 맞나요? 네, 수능의 출제가 불가능하고.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자, 불닭볶음면의 맵기를 수치와 0에서 10 정도를 하면 5 정도가 된다. 자, 매운 수치를 7 정도를 맵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불닭볶음면은 매운가? 자, 이건 어떻게 되죠? 문제를 풀 수 있죠. 네, 맵지 않죠. 답을 풀자면 네, 기준이 제시됐기 때문에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O라고 한 친구가 있다면 틀렸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주어졌으니까. 맞나요? 그럼 이제 기준이 주어졌으니까 네, 잘못된 거 문제를 풀 수 있다. 문제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건 명확한 기준이 주어지고 우리는 문제에서 기준이 주어지면 그 기준을 확인하고 해석해서 활용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여기 적어 놓은 거는 확실하게 이해는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보세요. 자,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뭐가 있죠? 외재적 직업관, 내재적 직업관이 있고 직업 위치에는 생계지향, 먹고 살기 위해서 소명지향 뭐죠? 누군가 나한테 그러니까 신이 뭔가 부여한 것처럼 느끼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 직위, 그러니까 사회적 직위가 중요한 거, 그다음에 자아 실현은 그냥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 자, 직업 목표는 결과 지향, 그다음에 과정 지향이 있고, 획득 과정은 업적주의, 기속주의가 있고, 인간관계 중심에는 개인 중심과 집단 중심이 있다. 자, 여러분 인간관계는 개인과 집단이 있다. 이건 외우기 쉽죠. 이거 확인. 그다음에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내재 외재. 이거 확인. 우리는 이 세 가지 위치, 목표, 획득 과정 이 세 가지만 명확하게 알 겁니다. 네, 명확하게 외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문제를 준비했거든요. 다음 번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읽어봐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EBS 수능 특강에 있는 걸 다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한 페이지로 보면 되고 내용을 잘 파악하고 네. 자, 기준과 종류는 명확하게 외워줘야 되고 의미는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네, 의미 이거 정확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그냥 집중해서 읽어만 보면 됩니다. 기준과 종류만 확실하게 암기합시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앞에 있는 거 들고 왔거든요. 문제 풀어볼까요? 자,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결과 지향, 과정 지향이 있다. 자, 보세요. 자,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뭐가 있죠? 외재와 내재가 있죠. 결과 지향과 과정 지향은 뭐죠? 직업의 목표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답은 X가 되겠죠. 네, 획득 과정에는 업적주의와 기속주의 직업관이 있다. 획득 과정에는 업적주의와 기속주의 직업관이 있다. 맞죠? O.
그 다음에 3번. 자, 생계지향 직업가는 본인의 직업을 신이 준 직업이라 생각한다. 자, 생계주의. 자, 여러분들 이거는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생계지향은 딱 봐도 뭐죠? 신이 준 직업은 아닌 거죠. 맞나요? 네. 지금 이 세 가지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멘붕이 올까봐 걱정되는데, 여러분 1번 문제 같은 문제 있죠. 1번 문제 같은 명확하게 내용을 다 외워야 되는 문제는 사실 수능에 지금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잘 안 나오고 앞으로 나올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내용을 외워야 된다면 너무 외워야 될 게 많아서 선생님이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야 되는 문제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1번 문제는 솔직히 넘긴다고 하더라도 뭐 2번도 그랬어요. 2번도 넘겨도 될 것 같고, 네, 솔직히 말해서 네, 3번 정도 이 정도는 뭐죠? 맥락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죠. 네, 이거는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3번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읽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좋아요. 다음.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제 내용은 설명했습니다. 내용 설명했고 이제 선생님은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